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건희기가 건희휘라고 하는 조롱을 받으면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뒤로하고 이제 저 떠나요, 명품백 사건은 종결됐어요 라는 듯이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이라고 하는 에코백을 들고 떠났던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카자흐스탄에 갔는데 가서 망신이 뻗쳤습니다. 카자흐스탄 언론이 망신스러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차마 입으로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서 카자흐스탄 언론에 나온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인데 그 내용이 고마운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피켓도 만들어 왔으나 카자흐스탄 언론이 그 내용을 사진을 내렸다고 해서 저도 들진 않겠습니다. 카자흐스탄 언론에 압력을 넣은 모양입니다. 카자흐스탄 언론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김 여사의 통한 외모 비결은 성형이라고. 정말 속이 상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왜 이런 보도가 나와야 하는지요.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카자흐스탄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을까요? 해외 순방 가서 명품가를 쇼핑하다가 해외 언론에 또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이런 거 말고 좀 더 좋은 걸로 보도되길 바라는데 참 망신스럽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많이 속이 상합니다. 제가 오늘 피켓을 가지고 왔지만 들지 않겠습니다. 망신 두 번째입니다. 그것도 또 김건희 여사와 연루되어 있는 망신이지요. 지금 여러 최고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대한민국의 권익위, 대한민국 건희위라고 하는 조롱을 받으면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눈물겨운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뇌물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호통도 쳤다고 합니다. 그게 뇌물이지 어떻게 뇌물이 아닙니까?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뇌물을 받으면 공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그 공직자가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공직자는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니 윤석열 대통령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배우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런 내용을 권익위가 배우자 처벌조항이 청탁법에는 없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례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명 중에 8대7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 망신스러운 장본인들의 이름을 제가 낱낱이 불러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법대 동기 친구 유철환 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캠프스 사람이었던 정승윤 검찰 출신의 부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박종민 부위원장, 대대손손 자랑스러운 이름 제가 한번 불러드렸습니다. 망신 세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쌍방울 사건 관련입니다.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 이제 세상에 숨길 것은 없습니다.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국정원을 3차례 압수수색해서 문건을 45건이나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기밀 문서에는 쌍방울이 북한과 공모해서 주가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문건입니다. 국정원 문건에 쌍방울이 북한과 공모해서 주가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문건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가 조작해서 번 돈은 일주일에 50억 원씩 대북 사업가에게 전달하면 국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서 중국 선양으로 보내달라라고 북한 정찰총국 이호남의 말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국정원 문건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것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대선 주자와 연결하니 검찰이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이 망신스러운 와중에 검찰이 수사를 조작했다라고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밝혔습니다. 낱낱이 밝혔고, 나는 검찰에 불려가서 김성태를 만났고 방용철을 만났고 거기에 쌍방울 관계자를 만나서 연어도 먹고 그리고 증언이 조작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검찰이 발뺌했는데요. 이번에 쌍방울 고위 관계자가 고백을 하는 녹취가 나왔습니다. 쌍방울 임원이 녹취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5번 검찰에 참고인으로 불려갔습니다. 갔더니 김성태도 있었고 방영철도 있었고 이화영도 있었습니다. 약 5번 내지 6번 정도 됩니다. 그곳에서 제가 진술 세미나를 했습니다 라고 진술하는 내용의 녹취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망신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장경태 최고가 얘기했듯이 안부수 아태 회장에게 주택을 제공하라는 윗선의 지시가 1월에 있었습니다. 23년 1월에. 그리고 검찰청 진술 세미나가 2월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 3월에 딸에게 제공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증인 매수 아닙니까? 박균택 검사장 출신의 의원님, 이거 증인 매수 아닙니까? 증인 매수를 검찰이 하면 이거 범죄 아닙니까? 증인 매수에서 증인을 매수한 이후에 안부수의 증언이 바뀌었답니다. 첫 번째 증언은 북한 측 인사와 만나 이재명 도지사 방북을 논의한 적이 없어요 라고 안부수가 검찰에 가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에 오피스텔이 전달되고 난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거론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증인 매수입니다. 검찰의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 범죄에 검사 탄핵 조항 되는 거 아닙니까? 박균택 검사장님 출신의 의원님, 박균택 의원님이 법사위에서 얘기했습니다. 이화영 전 지사가 검찰에 출석한 출정 기록 내놔라. 김성태가 출정한 출정 기록 내놔라. 안부수가 출정한 출정 기록 내놔라. 관계자들이 출정한 출정 기록 다 내놔라.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록들 내놓으세요 라고 했는데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지 않는 이유만 봐도 이들의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꼭 법사위에 그 자료 제출을 하기를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